어떻게 하시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목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목돈을 이제는 좀 가져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목돈을 만들어 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어떻게 굴릴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도, 첫 번째가 부지런하자. 부지런해야지 결론은 이 목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방향을 못 잡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박수님이 이제 답변을 이제 했는데, 지금 노리고 있는 투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대출을 갚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해본 신용을 얻는 게 결정적인 투자할 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도 괜찮죠. 부지런해야 되는 게 목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미 작년에 시드머니 강의 때 한번 그 체킹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시점마다의 유리한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은, 그 보석별님 같은 경우에 보석별님이 그때 금호동 새마을금 건가 7%? 아마 7%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 예금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빠르게, 왜냐면 마감을 치니까 이래야지 이제 목돈이라는 거를 굴리고 벌리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도 없고 실행력도 없고 그리고 빠르지도 못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세상을 원망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하자. 늘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의 의미는 뭐냐면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내가 돈을 벌겠다고 했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처음엔 세워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변수들이 생기죠.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처럼 뭐 성과급이 나온다든지 경력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돈이 생겼을 때는 원래 생각했던 계획에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그 변화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기준점은 계획인 거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다 그러면 기준점이 있는 거고, 그 기준점에서 뭔가 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금방 정리가 되죠. 근데 계획을 세워놓은 게 없으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죠. 대표적인 게 로또입니다. 자,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몽구 형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은 그분은 고민할 게 1도 없어요. 늘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논팽이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은 평소에 계획이라는 게 1도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자애들 논팽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허세 떨라고 차를 한 대 사죠. 매장 가서 차를 한 대 구석구석 다니면서 차를 한 대 삽니다. 예, 차를 한 대 사고, 그리고 지금 차를 한 대 산 다음에 바로 차를 타고 어디로 가요? 강남의 룸사롱을 가죠. 강남의 룸사롱을 가다가 한번 그지가 룸사롱을 한번 가니까는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쉴 새 없이 룸사롱을 계속 갑니다. 무계획적으로. 근데 거기서 놀다 보니까 재미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재미가 있을 만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소 듣습니다. 어디? 정선 카지노를 듣죠. 정선 카지노를 가서 한 바퀴 돌립니다. 그래서 차도 잡히고 뭐도 잡히고 하다가 돈이 다 날라가죠. 근데 처음부터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한테는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세금 떼고 나서 한 15억이 들어왔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한님 같이 뭐 꼬마 빌딩이라도 뭐라도 사고 싶다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담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더 미친 듯이 적극적으로 그 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더 미친 듯이 다니면서 그 돈에 맞는 물건을 사려고 노력을 좀 하겠죠. 기존에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가 작은 돈 무시하면서 작은 돈에 대한 계획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엔 돈이 뭉치지가 않는 겁니다. 로또로 얘기해서 조금 이해되게 편하게 얘기했지만은 작은 돈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푼돈 무시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왜냐면 푼돈 관리 못 하는데 큰 돈을 관리하겠어요? 큰 돈 관리 절대 못 합니다. 절대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그 한번 해본 사람이 뭐든지 해요. 근데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질 못해요. 세 번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 부지런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감각? 돈의 감각. 돈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돈의 감각이 없다는 거, 돈의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나?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 돈이 얼마고 현재 수중에 있는 돈들이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나가는 돈이 얼마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들어오는 돈들도 고려해서 소비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나가는 돈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었을 때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목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출을 갚을 것인가 새로운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돈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지금 세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생각 못하고 결국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또 무리한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돈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11월, 2021년 11월인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니까 이제 헷갈리네요. 그때 이제 금리가 0.5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8%로 무조건 인상될 것이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대출이 많은 분들은 상환을 꼭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환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를 않았죠. 상환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단순히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냐? 한국시티은행이 철수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예님 빨리 검색을 해보세요. 한국시티은행이 철수한다고 한 게 21년 8월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21년 8월에 한국은행이 20년 8월인가 21년 8월인가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철수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가을에 금리가 인상이 됐죠. 그러면 한국에 그 지금 지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 철수를 어, 검색을 하면 나가져요. 예, 그러면 연예님이 안 되면 손빠른 이제 워키토키님이 아 여기 있네. 어, 네. 시티은행이 이제 철수를 이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변화 변동이 생기는 거를 시그널을 준 거예요. 시그널. 근데 이거를 쌩깐 거죠. 쌩치면 안 됩니다. 큰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그게 지금 당장 나한테 여파가 안 미치더라도 곧 여파가 미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환대출을 그때 시티은행 망한다고 하니까 대환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대환대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출이자가 작으면 대환대출을 해서 그걸 당장 갚는 게 아니라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맞아요. 이거는 돈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아니라 감각이 있는 거죠. 감각이 있다는 얘기는 대환대출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다른 금리 높은 거를 상환을 한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한 발짝 나가죠. 얘들이 그런 소리 했죠. 대출 갚으면 대출이 안 나오면 현금 없으면 불안하니까 대출 안 갚을래. 미친놈이죠. 예, 미친놈. 10%가 넘었습니다. 네. 사업자 대출 10%가 넘었는데 상환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 친구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딱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6개월이고 8개월쯤에 아씨 갚을 걸 그랬다고 그제서야 일부를 상환을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거죠. 돈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돈이 지금 들고 날고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어서 무디면 비용 지출을 다 하고 나중에서야 그거를 상환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좀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런 거를 안 하고 무작정 그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에만 꽂혀 있으면 결국에 문제가 돼요. 돈은 현금은 쓰레기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 안 하면은 바보라든지 지금 상환하면은 대출이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됐는지 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대출 이자가 2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좀 돈에 대해서 감각을 좀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짧게 빌려서 쓰는 거는 마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통은 이자가 셉니다. 그러면 감각적으로 딱 느낍니다. 이 이자를 내고 이걸 써야 될까? 그러면 생기는 돈 즉시 바로 다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이제 거치가 길게 필요한 거는 길게 걸어 놓지만은 짧게 필요한 거는 마통을 좀 쓰는 편인데 마통은 이자가 더럽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더라도 근데 족족이 돈 생기는 족족이 마통에다가 상환을 하면서 다음 달 이자 낼 거를 현재 이자를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낸다. 그러면은 중간에 계속 갚으니까 이게 줄어서 180만 원이 되든 170만 원이 되든 감소하는 효과를 보면서 나가는 지출을 막는 거죠. 그러면서 돈의 감각을 키우고 돈이 늘어나는 효과. 반드시 어디서 돈을 벌어야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돈을 막는 게 돈을 버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재테크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확실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지키시면 좋아요. 첫 번째,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쓸데없는 정보 말고 나한테 필요하고 맞는 정보를 찾아내서 들어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실행도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은 바꾸라고 세우는 게 계획인 거니까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어떤 목돈이 들어왔을 때 그 계획에 맞춰서 분산을 하든지 조금 바꾸든지 하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계획이 없으니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은 경황이 없습니다. 로또 그지 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는 게 세 번째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나가는 게 얼마인지 들어오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막을 수가 있는지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는 투자할 돈도 없다 그러고 이자 낼 돈도 없다 그러고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도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돈 충분히 모을 수가 있고 대출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음 투자를 할 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